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길입니다. 그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피가 흐르는 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리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혈관의 기본 구조부터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어떻게 다른지, 왜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중요해지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앞으로의 혈관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건강을 35년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이제 혈관의 기본 구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혈관의 기본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왜 관리가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하나의 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 세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순환 체계를 만듭니다.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피를 몸 전체로 보내는 길입니다. 압력이 가장 높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동맥벽은 세 층으로 구성됩니다. 안쪽은 내막, 가운데는 근육층, 바깥은 보호층입니다. 이중 근육층은 혈관의 탄성을 담당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늘어나고 이완할 때 다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혈압을 완충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동맥은 단단한 관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탄력 저하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젊을 때 동맥은 고무줄처럼 유연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부드럽게 팽창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층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콜라겐 구조가 변합니다. 혈관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들면 압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동맥 내막에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이 작은 손상이 동맥 경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탄력 저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압 수치로 드러납니다. 정맥의 구조와 역할. 정맥은 사용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냅니다. 동맥보다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벽이 더 얇습니다. 정맥 안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피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특히 다리 정맥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야 피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 것입니다. 근육 펌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고 벽이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이곳에서 세포로 전달됩니다. 동맥이 큰 도로라면 모세혈관은 골목길입니다. 이 골목길에서 실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모세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순환이 건강이 바탕입니다. 실제 사례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내막이 조금 두꺼워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증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에서 초기 동맥 경화 소견이 보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3년 뒤 재검사를 했을 때 진행 속도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방향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동맥 경화의 진행 구조. 동맥 내막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지방이 쌓입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벽이 두꺼워집니다. 처음에는 통로가 아주 조금 좁아집니다.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혈관 내 공간이 줄어듭니다. 운동 시 가슴 통증이 그때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새 혈관의 연결성,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순환이 유지됩니다. 한 부분만 나빠져도 전체 균형이 흔들립니다. 혈압, 혈당, 염증은 모두 이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관리도 부분적이 됩니다.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맥은 보내는 길, 정맥은 돌아오는 길, 모세혈관은 교환의 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탄력과 통로의 넓이입니다. 이 두 요소가 유지되어야 혈압과 순환이 안정됩니다. 오늘의 구조 이해는 앞으로 설명할 관리법의 기초가 됩니다. 구조를 알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혈관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구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리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압력을 낮추는 생활 관리. 동맥은 압력을 직접 받는 길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내막의 미세 손상이 반복됩니다. 이 손상이 동맥 경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혈관 벽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담의 지표입니다. 숫자가 오르면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염분 섭취가 많으면 체내 수분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염분 제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물을 절반만 줄여도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체중 1kg 감소는 수축기 혈압을 약 1mmHg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됩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높은 분들은 저녁 염분과 야식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적인 조정이 핵심입니다. 탄력을 유지하는 운동 구조. 혈관은 움직임 속에서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걸을 때 혈관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근육층의 반응성을 유지합니다. 혈관은 사용해야 건강해집니다. 빠른 속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주 5회 유지하면 혈압 안정과 혈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정맥 순환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육 수축이 판막을 도와 피를 위로 올립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밴드 운동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운동은 격렬함이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사 구조. 혈관 내막은 염증에 민감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내막 손상이 빨라집니다. 정제 탄수화물, 설탕, 음료, 과도한 간식은 혈당 변동폭을 키웁니다. 식사는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탄수화물은 과하지 않게 합니다. 복잡한 식단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식은 혈관에 직접 부담을 줍니다. 혈당과 중성지방이 동시에 오르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하루 관리 구조 예시.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관을 깨웁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낮에는 가능한 자주 움직입니다.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염분을 줄이고 산책 20분에서 30분을 권장합니다. 밤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4단계가 혈관을 지키는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 72세 이성우 어르신은 혈압이 경계선이었습니다. 약물 치료 전 생활 습관부터 조정했습니다. 저녁 염분을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4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12 정도 낮아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혈관 부담은 분명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만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압력, 탄력, 염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식습관은 염증을 줄이며 수면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혈관 구조가 유지됩니다. 중간 정리. 첫째, 혈압을 안정시키십시오. 둘째, 걷기와 근력을 유지하십시오. 셋째, 염증을 줄이는 식사를 하십시오. 넷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 4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 생활 구조입니다. 막힘을 두려워하기보다 구조를 지키는 생활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관리 원칙이 다음 단계 판단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과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판단은 선명해집니다. 반복되는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으로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면 생활 관리 단계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혈관벽이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150 이상이 반복된다면 아침 고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뇌혈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혈압은 숫자 하나보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오전 저녁 차이가 크거나 변동폭이 심하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상승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복과 지속이 핵심입니다. 가슴 통증과 협심증 신호. 가슴 중앙이 조이는 느낌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생기고 쉬면 사라진다면 협심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상 동맥이 좁아졌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왼쪽 팔, 턱 등으로 퍼지고 식은땀이 난다면 응급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과 다른 강도의 통증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모든 가슴 통증이 심장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다리 부종과 혈전.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심부정맥 혈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장시간 비행이나 입원 후 활동 감소가 있었다면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혈전이 이동하면 폐색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갑자기 차고 가슴 통증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입니다.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붓는 경우는 심장이나 신장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신경 증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면 뇌혈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몇 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다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시 119입니다. 시간이 예후를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치 기준과 검사.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혈관 내막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내막 두께 증가가 보이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서로 연결되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수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방향 설정의 도구입니다. 실제 사례. 74세 박성호 어르신은 운동 중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쉬면 괜찮아졌습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관상 동맥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시술을 받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기준을 알고 있었던 것이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증상이 응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분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혈압, 지속되는 가슴 통증, 한쪽 다리 급성 부종, 갑작스러운 신경 증상, 이 네 가지는 즉시 평가 대상입니다. 중간 정리. 이외의 경우는 정기 검진과 생활 관리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조를 이해했고 관리법을 알았고 판단 기준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혈관 건강의 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관의 기본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맥은 보내는 길이고 정맥은 돌아오는 길이며 모세혈관은 교환의 길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압력과 탄력을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막힘만이 아니라 구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고 탄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생활이 기본입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 기준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을 가진 판단이 중요합니다. 72세 박성민 어르신은 혈관 이야기를 들은 뒤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구조를 이해한 뒤의 선택이었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나빠질 수 있지만 조용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혈관 시리즈를 통해 더 구체적인 관리법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기본 구조가 그 모든 내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